우선 된장찌개. 이거 완전 옛날 제육입니다. 고춧가루 많이 안 들어간. 맛있겠다. 평범한 계란말인데요, 김치찌개랑 먹으면 죽음이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울 맛집 쏠입니다. 지금 이곳은 광화문입니다. 오늘은 광화문 넓게는 종각까지 점심밥 드시기 괜찮은 곳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총 11곳을 방문했고 소개해드릴 식당은 아쉽게도 5곳입니다. 한식, 일식, 중식, 평소보다 다채롭습니다. 그럼 오늘의 소울 맛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지하입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예전 피막골에 오래된 식당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집 역시 예전 피막골부터 유명했던 집입니다. 1939년생 86세 할머니께서 운영하고 계신데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두루치기가 끝내주는 집입니다. 삼경원 도착했습니다. 혹시 식사할 수 있나요? 밥이 없어. 밥이 한 그릇 겨우 될 거야.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네, 혼자 먹으려고. 그래. 아, 모자라도 더 달라 그래도 못 줘요. 알겠어요. 된장찌개일까요? 네,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4인 테이블 4개랑 2인 테이블 4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문인들의 성지였다는 흔적들을 볼 수 있는데요, 김소월, 이상, 윤동주. 와, 된장찌개와 두루치기를 주문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무조건 2인분 이상이고 메뉴 통일입니다. 아, 차려놓고 찍으셔, 찍으면. 네. 반찬은 몇 가지 없지만 깊이와 내공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반찬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그니처 반찬이 2가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멸치볶음, 또 한 가지는 마른 김이랑 양념간장입니다. 머리랑 똥 다 떼고 프라이팬에 덮다가 소금이랑 물엿을 애기 눈물만큼 넣고 볶아서 낸 멸치볶음인데요, 달지 않고 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마른 김이랑 양념간장인데요, 다른 반찬 뭐 필요 있나요? 김에다가 밥 한 숟가락 넣고 양념간장 올려 먹으면 끝입니다. 특히 이 양념간장이 요물인데요, 돈 내고서라도 배우고 싶습니다. 진심. 어묵볶음이랑 콩나물 그리고 김치 역시 내공 만땅이었고요. 네, 고맙습니다. 뭐 1인분이 이렇게 많아요. 자, 이렇게 된장찌개 한 상입니다. 우선 된장찌개. 어떠세요? 7,000원짜리 된장찌개인데 꽤 푸짐하죠. 두부, 감자, 호박에다 오징어까지 들어있는데요, 오징어가 들어가서인지 국물 맛이 해물탕처럼 시원합니다. 청양고추 들어가서 칼칼하고요. 고기 반찬 없다고 투정 부리시는 분들도 이 된장찌개 하나면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맛입니다. 오징어 두껍게 썰어 넣어서 식감 좋고, 그래서 고기 못지 않은 데다가 두부 인심 좋고 감자 인심 좋고 호박 인심까지 좋거든요. 오징어 인심은 뭐 당연히 좋고요. 밥 말아서 먹으면 공깃밥 2그릇 기본입니다. 맞습니다. 두루치기를 주문했습니다. 15,000원입니다. 양 괜찮죠? 얇게 썬 앞다리살에 김치 넣고 볶아낸 두루치기입니다. 고춧가루가 많이 안 보여서 맛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아니요, 맛있습니다. 달지 않은데도 감칠맛 좋고 얇게 썬 돼지고기 식감도 좋고 간은 안주용이라서 짭조름합니다. 소주가 정말 쭉쭉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기 따로 김치 따로 먹는 것보다 돼지고기랑 김치랑 같이 먹으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2분이 가셔서 된장찌개 하나랑 두루치기 하나 주문하시면 최고의 선택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맛있고 친절하고 깨끗하고 탓할 게 1도 없는 집입니다. 내공과 깊이가 다른 집 삼경원이었습니다. 같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본 덮밥집입니다. 좁게 앉으면 30명까지는 들어가겠는데요, 안쪽에 1인석도 있습니다. 남잔 돈가스죠. 그래서 과치동을 주문했습니다. 근데 한우 대창전골이 있더라고요. 1인분에 22,000원이 아니라 2, 3인분에 22,000원. 뭐지? 좋은데요? 밑반찬은 일본식 단무지랑 김치. 맞습니다. 돈가스랑 계란만 보이는데요, 아래에 밥도 있습니다. 돈가스부터 볼까요? 우선 생각보다 양이 많고요, 두툼합니다. 돼지고기는 도드람 한 돈만 쓴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어째서인지 잡내가 전혀 없습니다. 소스가 묻지 않은 부분은 바삭했지만 가츠동이라는 음식 자체가 소스에 적셔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삭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삭하지 않아도 돼지고기 퀄리티 좋고 소스 풍미가 좋아서 먹는 내내 즐거웠습니다. 양파 넣고 끓인 소스가 뿌려져 있었는데요, 밥이랑 잘 섞어서 돈가스랑 같이 먹으면 간이 딱입니다. 이렇게 올려서 드시면 됩니다. 원래 가츠동이라는 음식이 일본에서도 가성비 음식이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가격 좋고 맛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이 6번 출구 나가는 곳이고요, 우리는 이쪽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계속 직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길 따라서 계속 가시면 됩니다. 여기는 경복궁역 6번 출구에 있는 적선 현대빌딩인데요. 제육볶음이랑 오징어 볶음 잘하는 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 왔습니다. 아침 7시부터 낮 2시까지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들어가나? 식사돼요? 작은 밥집입니다. 혼밥석도 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오징어 볶음을 주문했습니다. 아침에 가서 보니까 누룽지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혹시 큰 그릇도 하나 주실 수 있어요? 비벼 드시나? 네네. 오늘 부탁드렸는데 참기름 좀 넣어주셨어요. 금방 주시네. 자, 이렇게 한 상입니다. 밥이고요. 국은 미역국. 반찬은 4가지인데요. 미역 초무침, 콩나물 무침, 김치, 그리고 계란 후라이. 간 또갈 맞고 맛있습니다. 미역국은 6,000원에 파는 미역국답게 매우 훌륭했고요. 오랜만에 진짜 맛있는 미역국이었습니다. 오늘의 메인 오징어 볶음인데요. 뭐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오징어 볶음이 아니라 양파 볶음 같죠? 네, 보기엔 그런데요. 오징어 볶음 맞습니다. 저도 처음엔 급실망했었는데 오징어 볶음 맞더라고요. 오징어 양이 적은 게 아니라 양파 양이 많은 거였습니다. 이렇게 뒤적거려 보니까 오징어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양파를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서 양파의 단맛을 극대화시켰는데요. 그래서 꽤 달짝지근했는데도 조금 더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설탕 단맛은 과할 경우에 혀가 아리고 뭔가 질리는데 이 집 오징어 볶음은 아무렇지도 않게 맛있었거든요. 비벼 먹겠습니다. 오징어 식감도 탱글탱글 좋았고요. 매우 만족스러운 오징어 볶음이었습니다. 요리 좀 하시는 분이네요. 이 집 이모님이요. 전쟁터 같은 광화문 빌딩들 식당가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계신 곳만 봐도 알 수 있죠. 맛있고 친절합니다. 광화문 근처 사시거나 근처가 직장이시면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오리는 이렇게 직진하시면 돼요. 광동 요리를 잘한다는 집이 있어서 가고 있는데요. 사실 전 광동 요리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냥 맛있다고 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리가 걸려져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식사할 수 있나요? 네, 2층으로 앉으세요. 아, 2층이요? 네. 1층은 이렇게 바처럼 되어 있고요. 제가 아는 짜장면집 분위기는 아니지만 중국 느낌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네, 해주시면 돼요. 네, 하오리. 직원분의 도움을 받아서 이 집의 대표 요리들을 모두 맛볼 수 있는 하오리 콤보를 주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자스민요? 자스민 차. 뭐 대만풍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좋습니다. 대만 음식이죠? 꼭 자- 대만이라고 부정식이 많고요. 네. 광동 음식. 아, 광동. 홍콩,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고맙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국물 있는 거 같고요. 국물 맛 좀 보겠습니다. 이게 뭐지? 돼지국밥 국물 같기도 하고 오리곰탕 맛 같기도 하고 암튼 굉장히 깊습니다. 깔끔하고요. 진짜 맛있다. 맛있는데? 비주얼 좋은데요? 뭔지 알고는 먹어야 할 것 같아서 직원분께 여쭤봤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쪽 이렇게 있는 게 오리 날개. 얘죠, 얘. 네, 예. 오리요. 네. 그리고 그리고- 옆에 빨간색이 아, 이쪽이요? 차슈 목살이. 아, 목살이요? 차슈. 뒤에 팥소스가 올라간 게 네. 닭고기. 닭고기요? 야오가이 닭고기입니다. 이건 소세지. 소시지 그리고 삼겹살 크리스피. 아, 이건 삼겹살 크리스피요. 네, 삼겹살 크리스피.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죄송해요. 아니에요. 네, 설명 잘 들으셨죠?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삼겹살 크리스피. 맛 좀 볼게요, 하나씩 그냥. 이거 삼겹살 크리스피. 당연히 바삭바삭하겠죠? 바삭하면서도 부드러웠는데요. 삼겹부위라 고소하고 정말 맛있네요. 와, 이 이름 모를 소스 찍어 먹으니까 느끼하지도 않고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진짜 맛있어요. 이건 양배추고요. 이 된장같이 생긴 건 라조장입니다. 라조장 찍어 드셔도 맛있습니다. 이건 차슈인데요. 라면집에서 먹던 차슈랑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따뜻한 족발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야들야들한 부분, 식감이나 껍질 부분이 족발의 그 식감이랑 비슷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고기들이 따뜻하거나 뜨겁지가 않습니다. 광동 지방이 좀 더운 지방이어서 음식들이 뜨겁지 않다고 합니다. 오리 날개살, 베이징 덕. 껍데기부터 먹어봐야지. 이건 화덕에 구운 오리 날개 부위인데요. 이야, 진짜 맛있네요. 제 입엔 몇십만원짜리 베이징덕 못지 않더라고요. 한 마리를 85,000원에 팔고 있었는데요. 크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맛도 좋고 가격도 좋습니다. 이건 그중 날개 부위고요. 껍질은 바삭하고요. 살은 촉촉합니다. 이건 소세지인데요. 전 조금 낯설더라고요. 식감도 좋고 풍미도 좋았는데 살짝 향이
다른 것들보다 이국적인 향이 짙어서 그랬는지 조금 낯설었습니다. 닭고기 요리입니다. 수비드 방식으로 만드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입에서 녹습니다. 위에 올라간 파 향도 좋고요. 밥은 굴소스 맛이 났는데요. 위에 양배추가 덮여있고요. 살짝 간이 돼 있었습니다. 밥 위에다가 종류별로 하나하나 올려 먹으니까 재미도 있고요. 세상 맛있더라고요. 중국 향신료를 그다지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미미한 적정량 정도입니다. 두 분이 가시면 하오리 콤보 주문하시고 시그니처인 씨우압 라이스를 드시면 최선의 선택일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웠는데요. 음식 퀄리티 면에서도 좋았고요. 손님에 대한 서비스도 괜찮았습니다. 16,000원에 이런 퀄리티의 음식을 계속 내신다면 앞으로도 무조건 승승장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화문역 8번 출구로 나오셔서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자, 따라오세요. 여기 횡단보도 건너셔야 돼요. 건너셔서 여기 풍년옥 설렁탕이라고 써있죠? 이 골목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바로 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간판이 정말 멋있죠? 김치찌개집이고요. 오늘 소개하는 집들 중에 가장 유명한 집입니다. 미슐린 가이드나 블루 리본과는 관련 없지만 그거 못 받아도 맛있는 집입니다. 지금 안 돼요? 돼요? 네. 할머니 5분이 일하고 계셨고요. 테이블은 4개, 그리고 2층에는 털푸덕석이 있습니다. 김치찌개 1인분과 계란말이를 주문했습니다. 네네. 아이고, 춥다 날씨. 추워요, 추워. 김치찌개 1인분입니다. 이건 계란말이요.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입니다. 반찬은 4가지고요. 내공이 상당합니다. 근데 김치찌개 집인데 김치가 3가지입니다. 어제 술 마시고 계속 부대꼈었는데요. 물김치 먹으니까 그냥 쑥 내려갑니다. 고기 큼직큼직하게 들어있었고요. 국물 맛은 그냥 뭔가 압도적입니다. 오바 같기도 한데요. 산미가 느껴지는 감칠맛이 입안 가득 퍼지는데요. 아시잖아요, 이 맛. 그냥 맛있습니다. 산미도 적당하고 단 듯 안 단 듯 밀당도 적당하고 정말 맛있는 김치찌개입니다. 큼직큼직하게 들어간 돼지고기 잡내 없고 식감 좋고 김치는 당연히 맛있고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계란말이는 그냥 평범한 계란말인데요. 여러분의 어머님께서 할머님께서 해주시던 계란말이 맛과 똑같습니다. 마지막엔 무조건 밥 말아 먹어야죠. 젓갈 많이 넣지 않은 시원한 김치를 끓인 시원한 김치찌개입니다. 광화문에서 김치찌개집은 이 집만 갑니다. 전. 종강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요. 직진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삼경원이 있습니다. 직진하시다가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여기서 엘리베이터 타시면 돼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셔서 직진하시면 돼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여기 왼쪽에 있습니다. 삼경원 소문난 집,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오리는 이렇게 직진하시면 돼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광화문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요. 저 따라오시면 돼요. 여기 건너셔야 돼요. 여기도 건너시고요. 그리고 길 따라서 직진하시면 돼요. 길 따라서 쭉 가세요. 가시다 보잖아요. 여기 복 전문점 있고요. 바로 여기서 건너시면 저 도련 빌딩 상가라고 있죠. 저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지하로 내려가시면 돼요. 내려가시면 맛있는 데 많습니다. 되게 헷갈려요. 들어가셔서 길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저기 앞에 화장실 보이시나요? 여기서 왼쪽으로 화장실 쪽으로 직진하면 보입니다.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11곳을 방문했는데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베스트 10을 소개해드렸어야 맞는데 결과는 보신 대로 베스트 5입니다. 성격을 고쳐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저 스스로도 힘들고요.
모두 평타 이상은 치는 집들이니까 사는 곳이나 일하는 곳이 광화문 근처라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